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오늘은 저 하나가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 국민을 슬프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16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작년 10월 13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이후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의료진은 단순 사고로는 불가능한 정도로 학대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요. 양부는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입양 기간인 271일 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처벌에 있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수많은 엄벌 진정서가 쏟아지고 있고요.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양부모뿐만 아니라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차례에 걸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양천경찰서입니다.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입양을 주도한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정인이의 입양 절차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 부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양부모의 해명만 듣고 학대를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회는 정인이 방지법을 임시국회 때 조속히 통과시키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법의 훈육 조항과 아동학대 법과 관련해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적절한 제도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비슷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는데요. 몇몇 업종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씨를 당긴 것은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1월 2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17일까지 연장되면서 몇 가지 조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과 태권도 학원 등 학원으로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에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나머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야외 시설이고 태권도 학원 등은 겨울방학 중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슷한 조건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니 억울한 거죠. 그래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주들은 여러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몇몇 헬스장은 오픈 시위라고 해서 집단 항의 차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원을 받은 곳도 있고 조명과 음악을 켜놓은 곳도 있습니다.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은 300곳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오랫동안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코인 노래방과 유흥업소,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업주 등이 하나둘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내일부터 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에 대해서 운영을 허용합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방역에 있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잠깐 참으면 그만인 조치가 누군가에겐 생계유지, 생존에 크나큰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신중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걸프만 입구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해미호가 납포됐습니다. 이유는 한국해미호가 해양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20명이 현재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해미호 측은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고요. 정황상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인데요. 자그마치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그것도 동결된 상태로 있는 걸까요? 이 돈은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치른 대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란으로 송금하지 않고 우리나라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거기에 넣어놓은 건데요. 만약 이란이 우리나라 물품을 산다 하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매번 복잡하게 외화 거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화로 물품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박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70억 달러가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뭉기게 된 거죠. 이란 정부는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대안이 이 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시리티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대리 구매해주는 식으로요. 조만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방문해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한국케미오 나포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거라는 거죠.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억류된 인원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